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파이네트워크 여러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 마이그레이션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 다운이 발생해서 점검 중이라는 코어팀의 메시지 이후로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재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최근에 GBT 지갑으로 이렇게 파이코인이 전송이 된 만큼 만약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가동이 될 수만 있다면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적으로 시스템이 또 다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3월에 진행이 되었던 마이그레이션의 수치는 4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요. 현재 4월은 현재까지는 약 14만 6천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업데이트가 된다면 X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KYC 관련 이슈도 잠시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이 KYC 중 가장 큰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KYC 임시 통과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임시 통과자 상태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가 없고요. 오직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옵션이 지금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임시 통과자들을 어떻게 정식 통과자로 대거 전환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국내외 수많은 임시 통과자들이 정식 통과자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여러 번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시 통과자들의 솔루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과 함께 기쁨을 서로 공유를 했었는데, 이 정식 승인으로 전환이 되었던 분들이 다시 KYC로 접속을 해보니 원래 상태였던 임시 통과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눈 것은 잠시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그런 사건이 오늘 아침에 잠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어떤 모더들이나 코어팀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잠시 있었던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물론 오류였지만요, 코어팀에서 임시 승인자들을 정식 승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동시에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유가 되었던 임시 통과자들을 위한 솔루션 제시 방법이 코어팀 내부진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었고, 이것이 해외 여러 소스로 공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캔니님의 텔레그램에서도 이 부분이 잠시 공유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KYC 프로세스를 위한 다중 실시간 영상 검사라는 새로운 기능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KYC를 임시 통과한 파이오니어를 위한 기능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에서 영상 테스트를 시작하라는 팝업 알림을 받게 됩니다. 파이오니어는 이 메시지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면 비디오 녹화, 셀카 촬영, 미소 짓기, 왼쪽과 오른쪽 얼굴 측면, 캡처 등 여러 영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실시간 영상 검사에 참여하려면 파이오니어는 최신 버전의 파이 앱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 통과자들이 대거로 정식 통과자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추가적인 검사 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을 만한 추가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열렸었던 코어팀의 비공식 AMA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코어팀의 멤버이죠, 쉐리 오렌지가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영상 검사를 할 때 좌우 얼굴 캡처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 KYC 통과자분들이 KYC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임시 통과자들이 정식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얼굴 캡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더 디테일한 정보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든 임시 승인자들에게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임시 승인자들 중에서도 어떤 카테고리가 나뉘어져서 추가적인 얼굴 캡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임시 승인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시적인 오류 현상들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조만간 임시 승인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파이 앱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엑스파이어사이드라는 커뮤니티 계정에서 자체적으로 카운팅을 한 파이 앱의 개수가 약 93개 정도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파이 SDK와 연결된 파이 앱의 수를 전제로 했고, 물론 베타 기간이나 테스트넷에 연결된 앱들도 포함을 해서 이 93개의 카운팅을 하였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리스트를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모든 파이 앱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굳이 이런 파이 앱이 여기에 카운팅이 되는 게 맞는가, 그런 애매한 기준들을 가진 앱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자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이코어 팀에서 공식적으로 카운팅을 한 파이 앱은요, 약 5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40개로 파악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는 현재까지 50개의 파이 앱이 존재한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였고요. 이 수치가 100개에 도달을 하게 되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하나 충족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는 조건 미달로 인해서 코어 팀에 의해서 카운팅이 될 수 없는 앱들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이 93개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스텔스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이 앱들이 또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파이 앱의 홍보를 요청한 그런 파이 프로젝트들이 또 여러 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앱들은 여기 93개 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리스트에서 빼야 하는 파이 앱들이 있듯이 이 리스트에 미래 포함을 시켜야 되는 파이 앱들도 존재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이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앱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파이 생태계의 앱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기에 괜찮은 차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파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파이 앱 관련해서 새로운 글이 하나 업데이트가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안이라는 초보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파이 앱을 만드는 과정을 문서화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보 개발자의 시선에서 파이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웹 3.0 앱을 만드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안은 본인이 매우 초보적인 파이썬 개발자이며 자바스크립트에도 거의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파이 앱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고 파이썬 앱을 개발을 하고 파이에 등록하고 통합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어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파이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서 파이 앱을 만들고 파이 앱을 배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이런 글을 공유한 이후로는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된 파이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공유가 된 이 블로그 글과 이 리스트를 함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자면, 현재는 파이 앱이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파이 커머스 시장이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비즈니스 앱, 마켓플레이스 앱, 소셜 네트워크 앱 등등이 이 위에서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앱은 기껏 해봤자 10개조차도 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 생태계에서 미래에 정말 제대로 된 파이 앱들이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도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파이 개발자들이 이 위에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보고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또 공유를 해보고, 또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파이 OS에 본인들의 개발 코드를 공유를 해놓아서 미래에 타 파이 앱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해커톤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려서 외부에 있던 개발자들이 파이 앱 개발에 참여를 해보면서 파이 블록체인에서 개발을 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파이코어 팀에게도 또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점으로 파이코어 팀이 다음 단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깨닫고 업데이트를 또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아주 유용한 파이 앱들이 미래는 탄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의 특이한 생태계 구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D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무려 3,000개가 넘는 D앱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앱들을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한다면 이 수치는 이보다 훨씬 적어지겠지만 대충적으로는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수많은 앱들의 이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디파이나 NFT가 포함된 게임 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하이 리스크가 높은 앱들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오픈 메인넷 단계를 지나지는 못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미디어가 가장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사용하는 앱들이 이 마켓플레이스 카테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암호화폐 중 가장 큰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커뮤니티이고, 또 이것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셜미디어 앱들이 파이 생태계에서 비중 있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잠시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면요, 현재까지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 앱과 상관없이 오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파이코인 결제를 받고 있거나, 또는 파이 앱에 참여를 하더라도 파이체인몰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에 참여를 하더라도 파이 SDK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파이 앱들에 참여를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현재는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파이 SDK와 연결을 해서 매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파이 앱을 개발을 쉽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스텔라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이 되었듯이 파이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에스크로화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비즈니스 맞춤형 파이 앱을 개발을 해주는 업체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결제 시스템을 추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요즘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파이앱의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자면 미래는 파이앱의 수 또한 눈에 띄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디테일함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타 블록체인들과는 다르게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파이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것이 타 블록체인과 파이를 크게 구분짓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